은퇴 후 집을 옮긴 사람 10명 중 8명은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좋은 집을 고른 게 아니라 좋아 보이는 집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68세 김동규 님도 그랬습니다. 이제 새소리 들으며 살자는 꿈으로 전원주택을 지었죠.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봄엔 잡초, 여름엔 벌레, 겨울엔 눈 치우기. 아무도 없는 마당에서 하루에 한마디 말조차 안 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1년 만에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김동규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37%가 사회적 고립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관계가 없는 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집 4가지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만드는 따뜻한 집의 비결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행복한 집 선택의 6가지 기준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 테니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72세 김만호님은 은퇴 후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자 45평 아파트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넓은 집이 나의 성공의 증표이고 체면이기도 하다는 생각에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관리비와 재산세는 매달 부담이 되었고 빈 방마다 쌓여가는 먼지를 보며 점점 공허함이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넓은 집은 외로움을 더 크게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거실 불을 켜도 어두운 구석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발자국 소리가 집안에서 울려 퍼질 때마다 내가 혼자구나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큰 결심을 하고 20평 남짓한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굳이 집을 줄였냐, 체면이 안 서지 않냐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막상 살아보니 결과는 달랐습니다. 청소할 공간이 줄어들자 하루가 훨씬 가벼워졌고 관리비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아늑함이 달랐습니다. 넓은 집에서 느끼던 공허함 대신 작은 집에서는 모든 공간이 채워져 있다는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김만호님은 이제 말합니다. 큰 집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결국 작은 집이 나를 안아주더군요. 노후의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무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평수 신분론에 매달립니다. 평수가 곧 신분이고 남보다 큰 집에 살아야 성공했다고 느끼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국토부 기준으로 1인당 적정 주거 면적은 약 4평. 부부 둘이 산다면 18평에서 25평이면 충분합니다. 이 안에서 방 2개, 거실, 부엌이 갖춰져 노후에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60세 이상 세대가 넓은 평수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큰 평수는 그만큼 관리해야 할 짐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쓰지 않는 방은 창고가 되고 창고는 곧 잡동사니가 쌓이는 공간이 됩니다. 혹시 자녀들이 찾아왔을 때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넓은 집을 준비하지만 요즘 세대는 명절에도 부모님 집에서 잘 자지 않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녀들이 부모님 집에 머무는 비율은 10년 전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결국 큰 집은 자녀를 위해 마련했지만 막상 자녀는 오지 않고 부모만 짐을 떠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집을 줄여서 새로운 활력을 얻은 사례도 많습니다. 60대 건축업 종사자 부부는 45평 주택을 팔고 20평 남짓한 소형 주택을 새로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부의 생활 동선이 짧아져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관리가 편해지면서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즐길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부부는 집을 줄이니 삶이 커졌다라는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노후에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는 집을 투자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또 사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퇴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 변동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실제로 대출을 끌어다가 분양권을 샀다가 되팔지 못해 곤란을 겪는 노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노후의 집은 돈 버는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방패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작고 저렴한 집을 고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팔기 쉬운 집, 즉 유동성이 있는 집입니다.
노후에는 언제든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사별, 병원비, 요양시설 비용 등. 그때 집을 처분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야 진짜 안전망이 됩니다. 너무 크거나 낡아서 팔리지 않는 집은 결국 내 삶을 묶어두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의 크기를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평수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짐, 불필요한 허세,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입니다. 노후에는 화려한 공간이 아니라 발 디딜 곳이 편안한 집, 마음이 안심되는 집이 필요합니다. 크기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줄여주는 집이 진짜 좋은 집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기준, 집 크기와 자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집은 늘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줄일수록 삶이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단순히 집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집 주변 환경과 인프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노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70세 한정희님은 남편과 사별한 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하려고 큰 병원 바로 옆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병원 가까이 있으면 든든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들려오는 앰뷸런스 소리가 불안감을 증폭시켰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열면 사이렌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고 복도를 걸어 다니는 환자, 가족들의 발걸음이 곧 내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지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정희님이 다시 선택한 곳은 복지관 가까운 22평 아파트였습니다. 이사 후 달라진 일상은 놀라웠습니다. 아침마다 복지관 합창단 연습에 가고 점심은 영양사가 짜준 식단으로 3,000원에 건강하게 해결했습니다. 오후에는 스마트폰 활용 교실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퇴근길에 들르는 직장인처럼 복지관이 하루의 루틴이 되었죠. 그녀는 말합니다. 병원 옆에서는 내가 환자가 된 것 같았는데 복지관 옆에서는 내가 다시 학생이 된 것 같아요. 비슷한 나이의 73세 정인수님은 은퇴 후 혼자 지내며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탁구 동호회에 나가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매주 라켓을 잡고 땀을 흘리다 보니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는 복지관은 내 두 번째 집이고 함께 뛰는 사람들은 나의 두 번째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복지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노후의 강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것이 집결된 핵심 인프라입니다. 교육식 사돌봄 자원 봉사까지 연결되어 있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 가치를 체감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학군지 대신 복지관 근처 집값이 더 비싸졌습니다. 한국 역시 곧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복지관의 장점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만 해도 50개에서 150개까지 다양합니다. 요가, 스포츠 댄스, 수묵화, 심지어는 최신 AI 강좌까지 운영되어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줍니다. 돌봄 서비스도 충실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의 생사를 확인해주고 병원 동행이나 말벗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식사는 영양사가 관리하는 건강식을 저렴하게 제공하니 끼니 걱정이 줄어듭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보람이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질병이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몸은 멀쩡해도 마음이 병듭니다. 하지만 복지관에 나가면 늘 반겨주는 얼굴이 있고 함께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갈 곳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노후의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뭐 하지? 라는 막막함 대신 오늘 누구를 만날까? 라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복지관입니다. 물론 병원도 가까워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은 도보 10분 거리면 충분합니다. 건강할 때는 병원보다 복지관이 더 자주 필요한 공간입니다. 병원은 가끔 찾는 곳이고 복지관은 매일 가는 곳입니다. 병원은 지출이지만 복지관은 투자입니다. 돈을 쓸어 가는 곳이 아니라 시간을 채우고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공원과 운동시설입니다. 복지관과 함께 산책로, 나무가 많은 공원, 호수가 있는 동네라면 금상첨화입니다. 걷기는 노년 건강의 만병통치약입니다. 혈압, 당뇨, 우울증, 불면증까지 모두 예방합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 뒤 함께 공원에서 걷는 일상은 그 자체로 최고의 약입니다. 복지관 옆에서의 삶은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배움이 있고, 점심에는 든든한 식사가 있고, 오후에는 친구와 취미가 있고, 저녁에는 봉사의 보람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어우러져 하루가 꽉 채워집니다. 그래서 복지관 옆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제2의 학교이자 제2의 직장, 그리고 제2의 가족이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준, 복지관과 생활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병원은 우리 몸을 고쳐주지만 복지관은 우리의 삶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에서는 노후의 삶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자녀와의 거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우면서도 간섭받지 않는 그 황금 거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68세 장철수님은 은퇴 후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이 너무 커져서 허전하기도 했고 손주들과 함께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들의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손주와 함께 밥을 먹고 잠들기 전 동화책을 읽어주던 시간이 행복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TV 볼륨이 크다고 지적을 받거나 냉장고에 음식을 넣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편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사소한 표정 변화 하나에도 눈치를 보게 되었고 자식과도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장철수님은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그는 아들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20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생활은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손주가 아프다고 하면 바로 달려갈 수 있었고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되 끝나면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단둘이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간섭은 줄고 교류는 더 많아진 셈이었죠. 장철수님은 말합니다. 가까우니 든든하고 떨어져 있으니 편안하다. 결국 이게 가장 좋은 거리구나. 자녀와 함께 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특히 혼자가 된 어르신들은 집이 비어있는 것이 무섭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마음에 자녀 집을 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세대가 다르니 생활 패턴이 다르고 사소한 차이가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함께 사는 것이 서로에게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멀리 살면 긴급한 순간에 의지할 수 없고 손주와의 교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답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 걸어서 5에서 10분 거리, 혹은 같은 동네의 근접 아파트가 바로 황금거리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면 필요할 때 즉시 도와줄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각자 편안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1세 김은숙님은 딸 집과 같은 단지, 다른 동으로 이사했습니다. 딸은 엄마가 가까이 계시니 마음이 놓인다고 했고 김은숙님은 손주를 자주 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집이 있으니 눈치 싸움은 없었습니다.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도 이제 들어가자 하고 각자 집으로 가니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노후의 자녀와의 관계는 가까이 있으면서 간섭하지 않는 거리가 가장 건강하다고요. 부모는 자녀의 독립을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의 생활을 보장받는 거리. 이 균형이 맞아야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의존하면 자녀는 부담을 느끼고 자녀가 부모를 외면하면 부모는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근처에 사는 부모는 멀리 있는 부모보다 훨씬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의 독립이 곧 자녀의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지켜낼 때 자녀도 자기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가까운 곳에 거주지를 마련하되
반드시 독립된 생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노후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준, 자녀와의 거리두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까울수록 든든하고 떨어질수록 편안한 관계. 이것이 노후에 자녀와 가장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에서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로망으로 꿈꾸는 전원주택과 고층 아파트의 함정을 다뤄보겠습니다. 로망 뒤에 숨은 현실은 무엇인지 꼭 이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74세 오윤정님은 은퇴 후 평생의 꿈을 이루고자 남편과 함께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아침엔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엔 노을을 보며 차 한 잔 마시는 인생을 상상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야말로 영화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봄에는 잡초가 하루 만에 무릎 높이까지 자랐고 여름엔 벌레와 뱀이 집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비가 오면 배수로가 막히고 겨울에는 눈이 쌓여 현관문을 열기도 힘들었습니다. 전원 생활의 낭만은 금세 노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잔디를 깎고 낙엽을 쓸고 화장실이 막히면 직접 사람을 불러야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관리실 한 통으로 해결됐던 일이지만 시골에서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버겁게 느껴졌고 남편이 허리 통증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2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오윤정님은 말합니다.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삶은 외로웠어요.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을 은퇴 후의 낭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전원주택은 집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작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쁘게 꾸며진 마당은 매일 관리해야 유지되고 잔디는 쉬지 않고 자라며 정원은 끊임없이 손을 타야 합니다. 그마저도 몸이 성할 때 이야기입니다. 건강이 조금만 나빠져도 모든 것이 귀찮고 버겁습니다. 전원주택에는 고립감이라는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오는 건 고요가 아니라 고독입니다. 이웃 간 거리가 멀고 마을 모임은 낯선 사람에게 폐쇄적일 때가 많습니다. 주민 텃세로 인해 말도 섞기 어렵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습니다. 눈이 오는 날, 문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못한 채 며칠을 갇혀 지내는 어르신도 적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조용한 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 그렇다고 도시의 고층 아파트가 완벽한 대안도 아닙니다. 71세 박성환님은 40층 고층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 세상과 단절되는 듯한 편리함과 고요함이 마음에 들었죠. 하지만 어느 날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그 집은 단번에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없었고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 공포를 느꼈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던 날에는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는 그 일을 계기로 저층으로 이사했습니다. 고층 아파트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쾌적한 전망, 현대식 시설, 관리의 편리함.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요소보다 중요한 건 대피의 편의성과 이웃의 접근성입니다. 젊을 땐 멋진 뷰가 위로가 되지만 노년에는 누가 내 문을 두드려줄 수 있나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원주택의 로망을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 베케이션 하우스처럼 한시적으로 살아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최소 1년 가능하면 사계절을 2번은 보내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여름엔 벌레, 겨울엔 난방, 봄엔 꽃가루, 가을엔 낙엽. 네 계절을 모두 견딜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고층 아파트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망보다는 구조를 봐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2대 이상 있는지, 비상계단 접근이 편리한지,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 안보다 더 중요한 건 집 밖에서의 안전입니다. 결국 노후의 집은 풍경이 아니라 생활로 결정됩니다. 전원주택의 낭만보다 편리한 일상과 이웃의 온기가 있는 곳이 진짜 살만한 집입니다. 보기 좋은 집보다 살기 좋은 집이 내 인생의 마지막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기준, 전원주택과 고층 아파트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은 로망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풍경보다 중요한 건 오늘을 편하게 살아낼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실버타운의 허상과 관계 중심 주거의 비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노후 행복의 진짜 핵심이니 꼭 이어서 들어보세요. 76세 이은경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스스로를 위해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입주비만 1억 원이 넘었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눈치 안 보고 내 돈으로 품위 있게 살자. 식사는 시간 맞춰 제공되고 간호사도 상주하며 편의시설이 완비된 호텔 같은 공간이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일과가 늘 정해져 있고 대화는 대부분 병원과 건강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오늘 혈압이 어땠어요? 약은 잘 챙겨 드셨어요? 이은경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군가와 사는 게 아니라 시간표와 살고 있구나. 결국 2년 만에 실버타운을 나와 도심의 25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지금은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민 모임에 나가며 내 삶을 살아가는 기분을 되찾았죠. 그녀는 말합니다. 실버타운은 호텔이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 생각은 감옥이었어요. 이은경님의 이야기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경제가 2023년 12월 보도한 기사에서도 입주비 수천만 원을 내고 들어가도 가장 큰 고민은 외로움이다라는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고령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실버타운 거주 노인의 64%가 관계 부족으로 삶의 활력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화려한 시설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이 점을 일찍 깨달은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 근교 코쿠분지 하우징 프로젝트는 무려 10년 동안 단 한 건의 고독사도 발생하지 않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4,0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살지만 그 안에는 150개 이상의 소모임이 있습니다. 꽃꽂이, 합창, 서예, 시 낭송, 어린이 봉사까지 주민이 직접 만들고 운영합니다. 모든 행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관리비 일부가 지역 일자리로 돌아갑니다. 다큐멘터리에서도 소개된 이 사례는 이웃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회가 가장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비슷한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노원어르신휴센터는 기존 경로당을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꿔 어르신과 청년 지역 주민이 함께 교류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모델입니다. 프로그램은 단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는 소통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노원구 전역으로 이 모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의 금곡사 단지, 영구 임대 아파트 역시 좋은 예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해바라기 봉사대, 호호 봉사대를 만들어 단지 내 청소, 독거노인 집수리, 반찬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봉사대는 입주민 스스로가 만든 자생단체로 작은 힘이라도 모으면 단지가 변한다는 신념으로 꾸준히 활동 중입니다. 이처럼 관계 중심의 주거는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이웃의 이름을 알고 하루 한 번 인사하는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제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복지시설로 공식 인정하자는 조례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내 북카페, 사랑방, 커뮤니티룸이 어르신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복지공간으로 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즉, 관계를 위한 주거 환경이 이제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결국 노후에 진짜 필요한 건 누가 밥을 차려주는 시설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 이름을 불러주는 관계입니다. 최근 여러 연구가 보여주듯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건 주거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밀도입니다. 좋은 집이란 관계가 흐르는 집입니다. 이것이 5번째 기준, 실버타운과 관계 중심 주거의 이야기입니다. 시설은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지만 관계는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에서는 이런 관계조차 잃게 만드는 피해야 할 집과 외로움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천적인 이야기가 될 테니 꼭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79세 최원호님은 평생 도시에서 살다가
은퇴 후 충북의 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새소리 들으며 살고 싶었다는 게 이유였죠. 하지만 불과 석 달 만에 그 꿈은 무너졌습니다. 봄엔 잡초가 하루 만에 무릎 높이까지 자라고 여름엔 벌레가 창문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가을엔 낙엽이 마당을 덮었고 겨울엔 눈이 쌓여 현관문이 안 열렸습니다. 처음엔 평화로웠던 풍경이 어느새 매일 치워야 하는 노동의 현장이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말을 걸 사람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경치는 예뻤지만 하루에 단 한마디 말도 안 하는 날이 많았어요. 결국 그는 1년 만에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전원주택은 낭만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관리비용 고립의 삼중고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설계비와 공사비만 생각하지만 실제론 정원관리비, 배수시설 유지비, 난방비까지 매달 나갑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리가 점점 버겁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전원주택을 사기 전에는 최소 1에서 2년 월세나 연세로 살아보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직접 경험해보면 그곳이 로망인지 현실의 노동인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땅을 사고 집을 지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노후의 집은 멋보다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기준으로 골라야 합니다. 전원주택만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도시 안에서도 피해야 할 집이 있습니다. 첫째, 비위생적이거나 범죄 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후 단독주택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고독사 사례의 절반 이상이 이런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도시 한복판이라도 외딴 골목에 있는 노후주택은 방범과 안전망이 약해 사고에 취약합니다. 둘째, 층간소음이 심한 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귀가 예민해지면서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층간소음 갈등은 70대 이상 노년층의 가정 내 불안 요인 1위로 꼽힙니다. 시니어에게 필요한 건 조용한 집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집입니다. 셋째, 커뮤니티가 단절된 초고층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대화가 없고 이웃의 얼굴을 모른 채 살아가는 구조는 심리적 고립을 키웁니다. 특히 30층 이상에서는 화재나 정전 같은 긴급 상황 때 대피가 어렵고 닫힌 안전이 오히려 불안을 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립형 전원주택은 노후 주거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위급할 때 곁이 없습니다. 한국형 고독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인과 왕래가 없는 지역 거주 노인의 건강 악화 속도는 도시 중심 거주 노인보다 1.7배 빠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집이 이상적일까요? 복지관, 병원, 공원, 상가가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집, 관리실, 경비실, 주민센터 등 사회적 안전망이 가까운 집, 엘리베이터가 있고 1층에서 5층 저층 커뮤니티, 중심 구조, 이웃과 마주치면 인사할 수 있는 열린 동선의 단지. 이런 구조의 집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가고 인사가 오가는 환경은 외로움을 예방하는 생활형 백신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2024년 조사에서도 이웃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류하는 노인의 우울감 지수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6% 낮게 나타났습니다. 즉, 관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입니다. 결국 노후에 피해야 할 집은 고립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좋은 집은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사회적 거리 안에 있는 집입니다. 혼자 살아도 연결되어 있는 삶, 그것이 외로움 없는 노후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것이 6번째이자 마지막 기준, 피해야 할 집과 외로움 대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의 6가지 기준을 기억해 두세요. 노후의 행복은 집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에서 시작됩니다. 노후의 행복은 화려한 집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오가는 집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예쁜 집이라도 혼자 밥 먹고, 혼자 아프고, 혼자 말 한마디 안 하는 집이라면 그건 이미 고립된 공간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꼭 한번 지금 내가 사는 집을 돌아보세요. 내가 편히 기대어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가까이 있는가? 이웃과 눈인사 한번 나눌 수 있는가? 그 답이 곧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집의 기준이 될 겁니다. 지금 집 좋아요. 혹은 이사 고민돼요. 두 말 중 하나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채널의 다음 지혜가 됩니다. 이 영상이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그분께 꼭 공유해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외로움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노후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배우고 싶다면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지혜로운 동행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와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좋은 집은 벽이 아니라 마음이 닿는 거리 안에 있습니다.